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586페이지 보시면 홈 네트워크 설비 파트 보도록 합니다. 자, 이 홈 네트워크 설비는 설비 개념은 보통 하나에서 두 문제, 최대는 두 문제까지 출제가 됩니다. 최대는. 그래서 두 문제 나올 때는 어쩌다가 두 문제 나오는 것이고, 기본 한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자, 홈 네트워크 설비는 쉽게 이야기하면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들 홈에 있는 TV든 카메라든 또는 가스 밸브나 난방기기든 이것을 등등을 언제 어디서나 제어할 수 있는 설비가 홈 네트워크 설비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 홈 네트워크 설비는 사실상 시험은 이거 가지고 출제합니다. 진행형 홈 네트워크 설비 기술 기준 가지고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부하실 부분은 자 어디가 되는가 하면 588페이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자, 앞에 588페이지 홈 네트워크 필수 설비에서 나옵니다. 홈 네트워크에 먼저 첫 번째로 공부하실 것이 자, 바로 필수 설비예요. 필수 설비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된다. 필수 설비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홈 네트워크 망하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나오죠. 홈 네트워크 망이 있어요. 망이 우리가 설치돼야지 우리가 제어할 수 있겠죠. 망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홈 네트워크 장비가 있죠. 홈 네트워크 장비. 자, 그래서 장비하고 바로 무엇이다? 홈 네트워크 망. 두 가지가 필수 설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정확히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홈 네트워크 사용 기기는 필수 설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비하고 망 개념이 필수 설비가 됩니다. 그러면 망에는 단지망이 있고 세대망이 있습니다. 단지망하고 세대망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이 장비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홈 게이트웨이가 있죠. 그래서 홈 게이트웨이가 있고요. 그리고 세대 단말기가 있죠. 세대 단말기. 과거에는 월패드라고 했었죠. 근데 지금은 세대 단말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휴대폰도 단말기 좋지 않을까? 그래서 세대 단말기, 그리고 단지 네트워크 장비. 이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결과적으로 방화벽 이런 거 필요하겠죠. 여러분들이 사생활에 다 노출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단지 네트워크 장비하고 그다음에 단지 서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지하 주차장에 자, 내 차에는 뭐가 없다? 블랙박스가 없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하 주차장의 카메라로 우리가 여러분들 차 주변에 딱 셔놓고 찍고 있겠죠. 그럼 그것을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제 저장을 해야 되겠죠. 이런 단지 서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필수 설비는 이것이 바로 필수 설비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아직 시험 출제를 안 했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 단지 서버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클라우딩 컴퓨터 서비스로 대처 가능합니다. 요새 클라우딩 컴퓨터만 해야죠. 그래서 단지 서버가 여러분들 만약에 좀 어려우면 클라우딩 컴퓨터 서비스로 대체 가능합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589페이지 용어 정리 부분이 나오고 있죠. 용어에서. 그래서 홈 네트워크 망이 먼저 나오죠. 망을 우리가 홈 네트워크 사용 기기하고 우리가 이제 장비 이런 것을 연결해 주는 것이 망이죠. 그럼 이제 망은 우리가 이 단지망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는데, 단지망.
뭐 세대에 설치하는 게 세대망이니까 이거는 시험 내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지망을 우리가 시험을 출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단지망은 집중군의 통신실, 자, 이 통신실 바로 이거 통신실을 우리가 MDF실이라고 하죠. 이것을 MDF실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집중군의 통신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 초고속 통신망하고 뭐 이동통신 장비들이 통신사 장비들이 전부 다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인 이거죠. 여러분들이 내가 밖에서 제어를 할 때 일단은 휴대폰으로 통신기관망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죠. 그러면 집중구의 통신실에서 세대까지 망을 연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단지망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출발해서 바로 세대까지 연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단지망. 그래서 이 실을 정확히 학습을 해 놓으시는 이 통신 MDF실, 이것이 핵심 포인트다. 이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비 네 가지는 꼭 암기하셔야 돼요. 장비 네 가지. 그러면 여러분이 4번에 홈 네트워크 사용 기기들이 나오죠. 기기는 뒤에 기기니까 기자나 시스템이 붙으면 돼요. 그런데 그걸 외우는 것보다 자, 이 장비를 외우십시오. 장비 네 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홈 게이트웨이라는 것은 이게 홈 게이트웨이죠. 자, 여러분들이 자, 단지망하고 세대망하고 접속하는 장치가 필요하죠. 기가망하고 장치가 필요해요. 그 장치가 홈 게이트웨이죠. 홈에 설치된 게이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치고, 그래서 이제 이 세대 단말기, 단지 네트워크 장비, 단지 서버 이 네 가지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 기기들은 다 암기하기 힘들죠. 그래서 앞전 시험에 사용 기기 가지고 24회 때 출제를 한 겁니다. 그러면 답은 여기서 되겠죠. 그러면 예를 내겠죠. 기차 쓴 거. 그러면 자, 이제 요번에 홈 네트워크 장비를 물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비 네 가지를 암기하시면 기기는 자동적으로 해결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러면 이 홈 게이트웨이하고 세대 단말기, 이것은 전유 부분에 설치가 되는 겁니다. 얘들은 이것은 전유 부분이에요. 전유 부분 되겠죠. 그러면 자, 단지 네트워크 장비나 단지 서버는 바로 뭐다? 공유 부분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고장이 나면 여러분들 입주자 스스로 수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네트워크 장비, 단지 서버는 관리사무소에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죠. 단지 내에 있는 게 공유 부분이기 때문에 구분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단지 네트워크 장비가 바로 이거죠.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홈 게이트하고 자, 이 홈 게이트 단지 서버 간에 통신과 보안을 해야 되죠. 그래서 통신과 보안이 안 되면 다 뚫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생활에 노출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장비가 들어가는 거면 홈 게이트웨이하고 단지 서버 간에 통신과 보안을 수행하는 장비가 단지 네트워크 장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단지 서버에다 이제 각종 데이터 이런 것을 저장할 수밖에 없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치가 단지 서버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장비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학습을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잘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홈 네트워크 사용 기기는 지금 현재 원격 제어기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집에 이제 가스 어떻게입니까? 가스레인지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불 날 것 같죠? 그럼 가스 밸브를 잠글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다 나가서 일을 해. 근데 겨울철 추워. 그러면 온도가 내려가니까 난방기를 돌리고자 한다? 원격 제어해야 될 겁니까? 이런 거. 아니면 조명을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원격 제어기기가 되겠죠. 그리고 원격 거짓이 되면 일일이 아이고 또 뭐 달마다 얼마 씁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그 전기나 뭐 이런 거 수도이죠. 물을 얼마 쓰는가 그 계량 같은 거, 뭐 가스 계량 이런 것을 원격으로 우리가 검침할 수 있죠. 이런 것이 원격 검침 시스템이 됩니다. 그런데 원격 건지 시스템은 문제점이 이거예요. 자,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이 나쁜 의도를 가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왜 그런가? 전기량은 쓸 수가 있어요. 원격제 해가지고. 그런데 물은 사용량이 없잖아요. 물의 사용량을 보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원격 건지 시스템이 좀 나쁜 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감지기들 많죠. 감지기들, 우리 집에 누가 침입을 하거나 가스 새는 걸 감지할 수도 있는 거고, 맞죠? 이런 개념. 이런 것이 감지 개념이 되죠. 그리고 전자추이 시스템은, 여러분들, 이것이 전자추이 시스템이죠. 옛날 주동추이 시스템, 그런 거. 자, 여러분들 주동 현관이나 지하주차장에 들어올 때, 카드를 대거나 비밀번호 이렇게 해가 전자매체를 이용해서 출입하는 게 있죠. 이것을 전자추이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리고 뭐 차량 시스템은 여러분들 차를 입주민들은 다 어떻게 등록을 하잖아요. 등록을 해놓으면 딱 오면 여러분 차량 번호를 인식해가 읽어가지고 이거 입주자입니다 하는 등록된 차량이 딱 문을 열어주죠. 그것이 뭐 차량 추이 시스템이죠. 그러면 홈 네트워크 사용 기기들은 전부 다 뒤에 기기나 시스템이란 단어가 들어가죠. 별도로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무인 택배 시스템이 있으면 좋잖아. 여러분들 비대면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에서 만나게 들어오면 비대면 형태로 우리가 그게 무인 택배함에 넣어놓고 여러분들 뭐 문자나 또는 뭐 카톡 이런 거 있죠. 이메일로 이렇게 전송해 주면 우리가 비밀번호 자기가 가서 꺼내오면 되죠. 그러면 무인 택배 시스템이 있으면 뭐 택배가 없어지면 둘 중에 한 명이 범인이죠. 받은 사람이 안 받았다고 발뺌하거나 아니면 넣어놓고 있죠. 자기가 가져가는 경우 있겠죠. 둘 중에 범인이 있을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이 훔쳐가지 못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뭐 영상 정보 처리 기기나 뭐 전자기기 이런 등등이 바로 기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기는 다 외우기 힘드니까 이 장비 4가지를 외우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전에 이제 사용 기기가 전이죠. 제가 장비만 외우면 된다고 했잖아요. 장비 속에 답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용 기기를 모두 고르십시오. 그럼 장비만 4가지 정확히 아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장비를 4가지를 알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 점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5번에 홈 네트워크 설비의 설치 공간이 나오죠. 설치 공간. 그러면 이 설치 공간에서 우리가 시험을 낼 수 있는 게 용어상 2가지밖에 없죠. 사실 통신 배관실 TPSC라고. 근데 이미 다 시험 냈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유형의 시험이 가능한가 하면, 자, 이 용어적인 측면에서 이거죠. 자, 뭐 장비나 또는 사용 기기 있죠. 통신 배관실 그리고 집중군의 통신실. 그러면 이거 갈로 띄워놓고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해서 이 용어가 무엇입니까? 이런 거 낼 때 다시 출제될 수 있어요. 그러면 단독으로 내는 건 이미 출제를 했잖아요. 그러면 보통 3개 가지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집중구의 통신실. 그래서 2가지 혼돈하지 않도록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통신 배관실 TPS실은 그래서 TPS죠. TPS실이고 이거는 MDF실이었습니다. MDF실. 그래서 구분 좀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신용 파이프 샤프트나 통신 단자함을 설치한 공간이 통신 배관실 TPS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국선이나 국선 단자함, 초고속 통신, 이동 통신 장비 이런 게 들어온 것이 바로 집중군의 통신실 MDF실입니다. 그래서 2가지 구분을 좀 해두시면 된다. 혼돈하지 않도록 구분을 좀 정리해 두십시오. 자, 그리고 홈 네트워크 설비의 설치 기준 제2절이죠. 자, 설치 기준은 설치 기준을 보시면 자,
어떻게 끝나는가만 뭐뭐뭐 하여야 한다. 뭐뭐뭐 있어야 한다. 그래서 뭐뭐뭐 한다로 끝납니다. 하여야 한다. 뭐 있어야 된다. 이게 대부분이에요. 뭐뭐뭐 한다로 끝나는 게. 하여야 한다. 있어야 된다.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한다로 끝난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뭐뭐뭐 할 수 있다가 있습니다. 재량상 뭐뭐뭐 할 수 있다. 이거는 몇 개 없습니다. 2개밖에 없어요. 뭐뭐뭐 할 수 있다. 그리고 뭐뭐뭘 건장한다. 건장사. 건장상이 3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문장은 대부분 뭐뭐뭐 한다로 끝납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자, 이 홈 네트워크 설비는 관련돼서 뭐뭐뭐 이런 규정 뭐뭐뭐 아니한다. 뭐뭐뭐를 아니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나오면 틀린 규정이 되는 거예요. 뭐뭐뭐 없다. 이런 규정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뒤에 문장.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려고 정확히 풀려고 했는데 틀린 지문이 없어. 그러면 이것을 잘 보면 돼. 이 서술형을 잘 보십시오. 이 문장이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정리를 해 두시고. 자, 그러면 자, 홈 게이트웨이 2번 나오죠. 그럼 홈 게이트웨이에서는 명심하실 것이 홈 게이트웨이. 그러면 홈 게이트웨이는 세대 단자함에 설치하거나 세대 단말기에 포함해서 설치할 수가 있다는 뭐뭐 할 수 있다 나오죠.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이 세대 단말기를 잘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세대 단말기. 그래서 세대 단말기에 포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포함하여 설치할 수가 있다는 뭐뭐 할 수 있다. 없다라 하면 틀려요. 그래서 이 뒤에 문장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점 명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뭐 세대 단말기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봐두시면 되고 뭐 별도로 틀리게 할 문장이 없어요. 세대 단말기는. 그래서 옛날에 월패드였어요. 지금은 세대 단말기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페이지 591페이지 단지 네트워크 장비가 나오죠. 단지. 자, 이거는 홈 게이트웨이하고 단지 서버 간의 통신과 보안을 수행하는 것이 단지 네트워크 장비 개념이 되죠. 장비. 단지 네트워크 장비. 그러면 이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자, 이거죠. 홈 게이트웨이하고 단지 통신과 보안을 수행하는 장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번을 꼭 기억하시면 돼요. 1번. 그러면 어디에 설치해야 되나? 그럼 통신 관련 시설에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군의 통신실하고 통신 배관실이에요. 그래서 단지 네트워크 장비를 설치하는 것은 바로 MDF실이죠. 집중군의 통신실과 통신 배관실, 이 2개의 실에 설치 의무가 있는 거예요. 통신 배관실. 자, 이 2개의 실에 단지 네트워크 장비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 점을 꼭 명심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지 서버, 단지 서버적인 측면. 그러면 자, 이 단지 서버에서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자, 이것도 1번을 꼭 기억하시면 돼요. 단지 서버는 집중군의 통신이나 방제실에 설치할 수 있는 재량이죠. 단지 서버는. 그래서 이 집중군의 통신실 그리고 방제실. 자, 그래서 이 2개에 설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점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제 집방입니다. 집방의 단지 서버는 집방입니다. 직방이 아니고 집방입니다.
이게 MDFC M방으로 할까요? MDFC. 그래서 M방에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M분방이 아니고 M방. 자, 그래서 구분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2번이죠. 외부인 조작을 막기 위해서 잠금 장치 꼭 필요하겠죠. 뭐 기본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봐두실 것이 이제 거기 이제 홈 네트워크 사용 기기적인 측면을 보도록 합니다. 자, 홈 네트워크 사용 기기는 먼저 원격 제어 기기는 뭐 전원 공급이나 뭐 통신 등의 이상 사항이 발생했을 때 원격으로 제어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둘 것은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동 체크하시면 돼.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점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리고 592페이지원 감지기가 나오죠. 자, 가스 감지기. 가스 감지기에는 자, LNG는 공기보다 가볍죠. 메탄이 주 성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당연히 가볍기 때문에 천장 쪽에 설치해야 되겠죠. 근데 LPG는 공기보다 무겁잖아요. LPG의 경우는. 그래서 LPG는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바닥 쪽에 설치를 해 주셔야 되겠죠. 정리해 두시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3번에 감지기에 수입된 정보는 단지 서버입니다. 상황 정보는 단지 서버에 전송을 해야 되죠. 서버에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데이터를. 그래서 단지 서버에 전송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서버 쪽에 전송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전자 추리 시스템, 바로 주동 추리 시스템이 전자 추리 시스템으로 바뀐 거죠. 그러면 지상의 주동 현관에 당연히 설치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하 주차장하고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연결하는 그 출입구에 설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화재 발생 시 소방 시스템하고 연동이 돼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하 주동 현관이나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서 출입문을 수동으로 우리가 여닫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만약에 못 들어가고 나오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주동으로 우리가 여닫을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접지 단자는 프레임이 털이죠. 내부에다가 요 내부를 장난치고 주시면 내부에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차량 시스템은 낼 게 없습니다. 그리고 뭐 거기 뭐 내면 적어 가지고 언급하겠죠. 거기 보시면 이번에 관리자하고 통화할 수 있도록 영상 정보 처리 기기하고 인터폰 설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럼 입주민 아닌 사람은 못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이래 누르고 영상 그거 하고 있죠. 그리고 6번에 무인 택배 시대 무조건 2번이에요. 무인 택배 시대는 전까지 2번에 했고 앞으로도 2번으로 출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인 택배 시스템의 설치 수량은 소형 주택이 세대수의 10에서 15%죠. 그래서 이 무인 택배는 프로 떼질 정하게 소형 주택은 10에서 15% 정도 설치 권장이죠. 자, 이 중형 주택 이상 중대형의 경우는 15에서 20%죠. 20%. 그리고 설치를 뭐 한다? 권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장 사항에 해당된다. 설치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거는 설치 권장 사항이에요. 권장 사항이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93페이지 보시면 홈 네트워크 설비 설치 공간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설치 공간에서 첫째 세대 단자함이 나오죠. 세대 단자. 그러면 세대 단자함의 경우는 우리가 학습을 해 두실 것이 바로 그겁니다. 자, 3번이에요. 3번만 공부하시면 끝나요. 얘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3번 낼 거예요. 그 전에도 3번 낼 거예요. 자, 500이죠. 500mm 곱하기 450cm죠. 400mm 40cm 곱하기 80mm인데 80mm가 바로 깊이에요.
후에다 왜 썼지? 위처럼 짧아야 썼지. 밀리미터. 자, 이것이 깊이가 됩니다. 깊이가 여기 와야 돼요. 자, 만약에 이거죠. 이 깊이가 여기 오면 틀린 겁니다. 벽의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야 되건 아니면 돌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80mm 깊이가 되죠. 그래서 그리고 이것도 설치할 것을 건장하죠. 이것도 설치 건장이에요. 그러면 건장사항이 제가 3개 나온다 했죠. 재량사항이 2개 나오고 건장 하나, 2개 있네요.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통신배관실. 자, 이 통신배관실 바로 TPS실이죠. TPS. 자, 통신배관실은 이것도 딱 2가지만 공부하면 됩니다. 3번하고 4번이에요. 그래서 24회 때는 4번 했죠. 제가 계속 3번, 4번만 공부하자 했죠. 그래서 통신배관실은 문 크기 기억하시면 되네. 통신배관실은 자, 폭이 땡7이죠. 0.7m 이상. 그리고 높이가 1.8m 이상이죠. 출입구가. 그래서 기억이 안 나면 여러분들이 통신 안 되면 괜찮죠. 여러분들 친구나 가족이 통신 시발시발하죠. 그래서 땡7이 C8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통신이 안 됐을 때 욕한다. 좀 받아주세요. 0.7에서 1.8m인데 이때 문틀의 무슨 지수다? 내측이란 거. 그래서 가근은 외측 지수거든. 문틀의 내측. 자, 내측 지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잘 봐야 돼. 폭하고. 그래서 잘 정리해 두시고요. 그리고 4번째 문턱 돌아야 돼. 문턱. 문턱은 그래서 자 50mm죠. 문턱. 자, 문턱은 50mm 이상이 돼 주시면 돼요. 50mm. 그래서 이거 지문에 나왔죠.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한 번에 이제 집중군의 통신실이 나옵니다. 집중군의 통신실. 그러면 집중군의 통신실 MDF실의 경우는 우리가 학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죠. 거기 제가 나오죠. 2번에 보시면 자 이제 독립적인 출입구를 설치해. 그럼 당연히 잠금 장치는 설치해야 되죠. 그래서 얘는 그 2번 기억하시죠. 자, 독립적인 출입구가 필요한 데가 집중군의 통신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에 적정 온도 유지하기 위해서 냉방시설하고. 자, 여기는 통신사 장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열이 엄청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냉방시설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흡배기용 환풍기하고 흡배기용 온도를 낮춰야 되겠어요. 흡배기용 환풍기 설치해야 될 때가 바로 집중군의 통신실이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594페이지 보시면 자, 홈 네트워크 설비의 기술 기준 나오죠. 자, 뭐 기술 기준에서는 유일하게 언급된 것이 바로 24회 때 언급됐죠. 그 하자 담보 예비품 두는 게 유일하게 언급돼서 예비품 5%를 5년간 설치할 것을 뭐다 권장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예비품이에요. 예비 부품이죠.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 언급이 한 번 된 거예요. 답은 안 됐지만 5%를 5년간 5입니다. 권장입니다. 권장. 제가 권장사항이 3가지가 있다 했죠. 자, 무인 택배함 5 맞죠? 그리고 자, 세대 단자함 그리고 예비 부품 이게 권장사항이 딱 3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할 수 있다 2개 했었죠? 네, 그리고 요거 딱 2개입니다. 권장사항. 권장사항 딱 3개죠? 3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기억해 두고
그리고 그 연동 및 호환성이 나오죠. 연동 및 호환성적인 측면에서 홈 게이트웨이는 단지 서브하고 연동해야 돼. 이걸 기억하십시오. 연동은 홈 게이트웨이. 자, 홈 게이트웨이하고 바로 단지 서브 간의 상호 연동입니다. 단지 서브. 자, 이 간의 상호 연동을 할 수 있어요. 상호 연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준 알아두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홈 네트워크 사용 기기 나오죠. 이것이 1번이고, 그다음에 2번에 홈 네트워크 이 사용 기기. 자, 이 사용 기기적인 점이죠. 기기하고 홈 게이트웨이하고 홈 게이트웨이. 자, 이거 간에 우리가 상호 연동할 수 있어야 되네. 상호 연동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측면 두 가지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아마 얘가 제일 먼저 등장이 안 되겠네요. 봅니다. 상호 연동적인 측면은 이것이 먼저 등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홈 네트워크 설비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 놓으시면 여러분이 어떤 경우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그래서 올해 쉽게 내면 또 장비 가지고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용어에서 갈로 띄어넣기 해서 기입형이 있죠. 형태로 용어를 가지고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봐두시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기 설비 13장 있죠.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